유벤자스. 안녕하세요, 유벤자스입니다. 저희가 이제 진행할 피드백이 다 정답은 아닌 거 아시죠? 저희가 했던 경험을 토대로 드리는 조언이라고 들으시면서 수업이나 면접을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피드백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수업 실현이고요. 878페이지에 바깥놀이 숲체험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연 시작하겠습니다. 쭉쭉쭉쭉쭉쭉쭉쭉쭉 비가 오는데 어디 가세요? 나는 유치원에 갑니다. 앞에서 선생님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너희들이 자리에 잘 앉아주었어요. 그런데 우리 앞줄 양끝에 앉은 시원이랑 서원이랑 두 번째 줄 양끝에 앉은 다혜랑 유진이는 선생님이 잘 보일까요? 선생님이 잘 보이는군요. 고마워요. 다솜아, 오늘 아침에 유치원에 오면서 날씨가 어땠지요? 맞아요. 너희들이 말해주었던 것처럼 오늘 비가 왔지요. 그런데 오늘 등원을 하면서 솔빈이랑 다혜랑 유진이랑 서아가 비가 오는데도 바깥놀이를 너무너무 나가고 싶다고 선생님한테 말을 해주었어요. 다른 어린이들도 오늘 바깥놀이를 나가고 싶나요? 너희들도 바깥놀이를 너무너무 나가고 싶군요. 그래요. 근데 우리 한번 창 밖을 한번 봐볼까요? 다들 봐보았나요? 창 밖을 봐보니까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비가 조금만 오는 것 같아요. 비가 조금만 오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군요. 선생님도 오늘 비가 조금만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깥놀이를 다행히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좋은가요? 그렇군요. 일단 선생님이 초수이시고 저희가 보기엔 재학생이신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제 2차 준비를 시작하셨을 것 같은데 수업 실현에서 이 정도 하시는 거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손유의로 이렇게 집중을 확 시켜주시는 거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 불러주시면서 즐겁게 아이들 주의 집중하시는 거 좋았고요. 근데 이제 자리를 정해서 아이들이랑 앉는 과정에서 뭐 앞줄,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친구들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지만 만약 수업이 뭔가 길어진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냥 모두 선생님 잘 보이나요? 아, 잘 보인다고요? 하고 그냥 넘어가 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셔도 될 부분 같아서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오늘 날씨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주제로 끌어오는 거는 굉장히 잘하셨어요. 되게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나갈 수는 없겠지요. 지난 시간에 다솜반 너희들이 우산 만들기 활동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래요. 다들 기억이 나는군요. 그때 우리가 직접 만들었던 우산을 쓰면서 바깥놀이를 나가보려고 하는데 다들 괜찮은가요? 다들 좋군요. 그래요. 이제 근데 바깥놀이를 나가보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즐겁고 안전하고 재밌게 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연이 말해볼래요? 오늘은 비가 와서 평소보다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뛰지 않고 걸어 다녀야 한다고 생각을 했대요. 유진이 말해볼래요? 유진이는 다른 친구한테 우산을 휘두르면 친구가 다칠 수 있으니까 친구한테 우산을 휘두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대요. 얘들아, 방금 서아가 한 얘기 들었어요? 서아야, 다시 한번 말해줄 수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바깥놀이를 다녀온 후에 유치원에 들어올 때는 꼭 우산꽂이통에 우산을 정리해서 들어와야 된다고 서아가 말해주었어요. 그리고 윤서는 유치원 놀이터 안에서만 놀이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해주었어요. 우리 다솜반 어린이들이 방금 말해주었던 약속들을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겠지요?
좋아요. 이제부터 선생님이 우산을 나눠줄 건데 이름을 부르면 한 명씩 앞으로 나와서 우산을 받아가 주세요. 모두 다 우산 받았나요? 그래요. 모두 다 우산을 받은 것 같으니 선생님이 앞에 설게요. 그러면 너희들이 한 줄기차를 서서 선생님을 따라와 주세요. 모두 다 섰나요? 좋아요. 이제부터 출발해 볼게요. 출발! 문제에 있었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 우리 나만의 우산 만들기 활동을 했다라는 것까지 굉장히 도입해서 자연스럽게 녹여내셔서 이런 학급 상황이 있다 이런 걸 되게 자연스럽게 잘 녹여내셨어요. 그리고 조건에서 이제 비 오는 날 밖에 나가기 위해 가정과 연계해서 사전에 장화를 신고 등원하도록 안내를 했다고 제시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 수업을 했으면 도입해서 그 내용을 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마침 아침에도 비가 와서 비를 맞으면서 유치원에 등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비 오는 날 놀이를 하기로 해서 장화를 신고 유치원에 오기로 했지 모두 다 장화를 신고 왔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조건에 장화를 안 신고 온 유아가 있잖아요. 아, 땡땡이는 오늘 깜빡하고 장화를 못 신고 왔구나 하면서 한번 조건을 언급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들이랑 바깥놀이 나가기 전에 안전규칙을 쭉 아이들과 티나게 많이 이야기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건 2번 안전교육 내용 포함해서 실현하시는 부분을 잘 달성해 주셨습니다. 그 비 오는 날 안전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이번 활동에 대한 안전이 조금 중점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물론 이번 활동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야 되는 거는 맞지만 비 오는 날 안전에 대한 것도 하나 두 개 정도는 넣었을 것 같아요. 좀 더 일반적인 비 오는 날의 약속 있잖아요. 비가 와서 모두 밝은 옷을 입고 왔구나. 비가 오는 날은 왜 밝은 옷을 입어야 할까? 땡땡이 우리 저번에 안전교육한 거 잘 기억하고 있군요. 아, 비 오는 날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밝은 옷을 입어야 한대요. 이런 식으로 뭐 하나 두 개 정도 잠깐 들어갔으면 확실하게 조건이라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개로 들어가시기 전에 놀이를 나가기 전에 오늘 비가 오는데 이런 비 오는 날 어떤 놀이들을 할 수 있을지 아이들과 조금 살짝 이야기를 나누고 나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강의에서 그 수업 시간 부분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수업 시간 때 그 브레인스토밍 말씀드린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비 오는 날 할 수 있는 놀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부분에서 살짝 이야기를 나누면서 놀이에 대한 관심을 끌어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손반 모두 모였나요? 너희들이 다 나와줬군요. 이제부터 각자 흩어져서 원하는 놀이를 자유롭게 하면 되는 거예요. 모두 알겠지요? 아까 우리가 교실 안에서 말했던 약속들을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겠지요? 좋아요. 모두 놀이하러 가볼까요? 지금 이동해야 되는 상황 전에 우산을 다 받았어요. 근데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뭐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바로 직후에 우산을 이렇게 나눠주더라고요. 근데 뭐 나쁘지는 않은데 이왕이면 그냥 바깥놀이터 앞에서 도착한 후에 우산을 나눠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바깥놀이터 앞에 도착했을 때 조건을 한 번 더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두 장화를 꺼내볼까요? 이게 장화 꺼내볼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서 이제 조건을 해결을 하는 거예요. 우리 땡땡이가 장화를 깜빡하고 못 신고 왔었다고 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장화를 못 신는 대신에 샌들을 신고 왔다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 양말을 벗고 샌들을 신고 나가보도록 할까요? 이런 식으로 문제 조건을 다시 한번 얘기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뭐 혹은 애들아 맞아 오늘 땡땡이가 장화를 신고 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구멍이 난 신발이라서 양말을 벗고 나가면 될 것 같다고 누가 얘기하는구나. 양말을 벗고 신으면 비가 들어와도 괜찮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구나. 누구는 오히려 비가 막 들어오니까 더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네. 이러면서 그래 그러면 두두 생각은 어때? 그 아이 입장도 한번 들어보고 양말 벗고 크록스라고 하면은 크록스를 신고 나가고 싶어? 그래 그럼 그렇게 해서 나가보자 라고 하면은 해결도 되고 유아들끼리의 이제 문제 상황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발문들을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제 조금 사소한 부분이긴 한데 바깥놀이 나가기 전에
아이들이랑 화장실 갔다 오는 거, 또 그리고 나가자마자 아이들의 인원수 한 번씩 세보는 거. 뒤에 보니까 들어오실 때 그때는 인원수 확인을 하시는데 앞부분에도 조금 그런 부분도 사소하지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깥 놀이터에 나가자마자 이제 비 오는 놀이 하러 출발하고 다 이렇게 우르르 보내시더라고요. 근데 조건에도 있지만 미리 비 오는 날 할 수 있는 놀이에 대해서 교실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다. 이 중에서 어떤 놀이를 해볼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시고 뭐 땡땡이는 웅덩이 만들기를 하고 싶었구나. 그러면 웅덩이 만들기 놀이를 하고 싶은 친구들은 출발. 이렇게 나눠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비 오는 날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좀 이렇게 소개해 줄 수도 있고, 물론 여기서만 끝내면 안 되고 출발시킨 후에 이 놀이들에 대해서 교사가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자세히 보여주셔야겠죠. 아이는 빗소리를 들으니까 신기하다고 생각했군요. 선생님이 10을 세워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10을 세어볼 테니 한번 그동안 빗소리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좋아요. 그럼 한번 선생님이 10을 세어볼게요. 10, 9, 8, 7, 6, 5, 4, 3, 2, 1, 0. 선생님이 이렇게 10을 세보았는데 그동안 빗소리가 어떻게 들렸나요? 빗소리가 처음에는 느리게 들리다가 나중에는 빨라졌다고 생각했군요. 윤서는 빗소리를 들으니까 마치 백조가 우아하게 춤을 추고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요. 너희들이 다양한 소리들을 들으면서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을 말해주니 선생님도 너무너무 신기해요. 선생님은 빗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났었냐면 마치 우리 다솜마 어린이들이 무대에 나와서 재밌게 춤을 추고 있는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다른 놀이를 또 하고 있다가 재미나거나 선생님한테 알려주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을 불러주세요. 고마워요. 그래서 나가서 이제 빗소리를 듣는 활동을 하셨어요. 그때 빗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이제 선생님이 10, 9, 8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하자면 이렇게 약간 묵음으로 신음만 내주시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저도 그 부분 같은 생각을 했는데요. 소리를 탐색해야 되는데 선생님 옆에서 쉬고 세고 계시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라면 소리 아예 안 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손가락으로 초를 세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 그동안 해봐. 어때?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면접관들이 확 집중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연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빗소리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차라리 귀 기울여서 듣기만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그릇에, 다양한 종류의 그릇이나 양동이 이런 거에 빗소리를 담아보면서 다양한 소리를 탐색을 해본다던가, 아니면은 모두 다 귀를 기울여서 비가 지금 내리는 소리를 좀 집중해서 듣는다던가, 그런 쪽으로 풀어내시면 좀 더 빗소리 듣기가 활동처럼 됐을 것 같아요. 여기서 선생님이 그냥 이제 빗소리를 탐색한다 라고 상황을 가정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들이 지금 우산을 들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우산,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우산 만들기 활동을 진행했었다 이런 조건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저번에 만들었던 투명 우산을 쓰고 있으니까 어때? 위에 굴러가는 빗방울이 보이기도 하고 빗소리가 더 잘 들리는 것 같기도 하구나, 이런 식으로 우산을 언급해 주셔도 또 좋은 수업이 됐을 것 같고, 백조가 우아하게 춤을 추고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에 저는 조금 하긴 했어요. 물론 아이들의 생각에서 그렇게 창의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지만, 토독토독 소리가 난다, 뭐 두두둑 소리가 난다, 뭐 누가 두드리는 것 같다, 뭐 음식을 굽는 소리 같다, 이런 식으로 조금 일반적인 묘사의 표현을 사용해 주셨어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만약에 차라리 그냥 백조가 우아하게 춤을 추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했으면 좀 더 놀이스럽게 그럼 신체 표현으로 이끌어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활동은 빗소리, 비와 관련된 활동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누구는 어떤 백조처럼 춤을 추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빗방울 소리에 맞춰서 한번 춤을 춰볼까? 누구는
뭐 빗소리에 맞춰서 뭐 토독토독 뭐 이렇게 어떻게 하고 있네? 이런 식의 빗소리와 이 놀이와 연관지어서 좀 발문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에서 뭐 교사가 음악을 제공해 줄 수도 있고 해서 교사가 뭔가 지원하는 역할을 여기서 보여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의 상황을 실제로 저희 반에서 한번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우산을 들고 이제 나가서 애들아 그럼 빗소리를 한번 들어보자. 우산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어떻게 들려? 했을 때 진짜 자연스러운 발문은 아이들이 무슨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아 또둑또둑이라고 들리는구나. 아 누구는 뭐 주룩주룩이라고 들렸어. 뭐 이런 식의 발문을 넣어주시면 더 자연스럽고 아이들과 상호작용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질 것 같아요. 따따따따 또 똑똑똑똑 오도도도 노래 우산에 떨어지는 비를 한번 봐봐요. 빗방울. 우산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어떻게 떨어지나 한번 구경해봐요. 서유리 손에 무엇을 들고 온 거예요? 우와, 달팽이를 들고 왔군요. 달팽이를 보니 어떤 기분이 들어요? 달팽이가 작아서 너무너무 귀엽고 미끌미끌하다는 생각이 들었군요. 우와, 윤서는 지렁이도 발견했다고요? 서한이는 그러면 비가 온 날에 볼 수 있는 동물을 한번 너희들이 직접 찾아보고 싶다고 말해주었는데 다른 어린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너희들도 한번 동물을 찾아보고 싶군요? 그래요, 한번 동물을 찾아보도록 해요. 그런데 동물을 좀 더 크게 보고 싶은 친구들은 선생님이 돋보기를 가져왔어요. 이 돋보기를 보면 이렇게 동물이 조금 더 크게 보여서 더 자세히 볼 수 있답니다. 이 돋보기가 필요한 친구들은, 돋보기가 필요한 어린이들은 언제든지 선생님을 불러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활동으로 이제 아이가 달팽이를 발견해서 가지고 오는 거를 실현을 해주셨는데, 비가 오면 볼 수 있는 동물을 찾아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달팽이, 뭐 지렁이 말고 또 뭐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 동물 친구들을 유치원에서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뭐 텃밭이 있거나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유치원이라면 조금 가능성은 있겠지만, 뭔가 현실적으로 또 누가 있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누구누구를 봤는지도 언급을 안 해주셔가지고 달팽이랑 지렁이 말고 또 누군가를 봤을까? 또 뭐가 있었을까? 다른 놀이였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 오는 날이니까 이제 관찰을 넣으신 거는 좋았는데, 관찰한 내용과 관련해서 아이들과 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좀 더 보여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뭐 지렁이 이런 걸 얘기하셨으니까 지렁이는 어떻게 움직이는 것 같아? 아 이렇게 뭐 어떻게 꿈틀꿈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구나. 지렁이는 왜 밖으로 비가 오면 밖으로 나오는지 궁금하다고? 선생님도 궁금하네. 윤희는 왜 그런 것 같아? 아 이렇게 해서 그런 것 같다고 생각했구나. 아 누구는 진짜 왜 나오는지 찾아보고 싶다고?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찾아보자 하면서 확장 활동도 다음에 연관지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달팽이 손에 올려도 되나요, 선생님? 안 됩니다. 저희 반에서 올해 여름에 정말로 달팽이를 발견해서 이제 관찰하고 놀이까지 했었는데, 달팽이, 지렁이, 뭐 개미 마찬가지로 곤충들이 저희 피부에 올라오게 되면 너무 뜨거워서 아파진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과도 그런 내용 알고 이야기하는 내용도 담으셔도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아이들이 달팽이나 지렁이 한 가지가 나오면 다른 거 찾으러 안 가요. 그것만 봅니다. 그래서 저라면 이 달팽이나 지렁이 얘네들을 그냥 깊게 관찰하는 모습을 언어화해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미 선생님 얘기하셨던 대로 뭐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또는 지렁이랑 달팽이 둘 다 촉촉하네, 뭐 미끌미끌한 것처럼 보이네, 그래서 이 친구들 비 오는 날을 좋아한대 라고 해서 동물들을 뭔가 비 오는 날과 같이 연결해서 발문하시는 것도 추가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선생님이 돋보기를 준비했으니까 여기 한번 봐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미리 준비해서 나왔다고? 진짜로?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저기 계시는 뭐 땡땡 선생님한테 우리가 돋보기를 가져다 달라고 해볼까?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지원을 이렇게 융통적으로도 해줄 수 있는 교사의 모습을 또 보여주셔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다가 친구라고 했을 때 그게 좀 실수라고 느껴지셨는지 다시 뭐뭐뭐뭐 어린이라고 바꾸셨는데 그냥 친구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게 오히려 티가 안 납니다. 우와, 다혜는 웅덩이에 나뭇잎을 띄워봤는데 나뭇잎이 둥둥 떠있는 게 신기하다고 생각했군요. 옆에 있는 돌멩이도 넣어보고 싶다고요? 한번 그럼 돌멩이도 넣어볼까요? 풍덩! 돌멩이를 넣었는데 돌멩이를 가라앉는 게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군요. 옆에 있는 나뭇가지도 한번 넣어보고 싶다고요? 그럼 그렇게 해볼까요? 좋아요. 나뭇가지도 한번 넣어보아요. 풍덩! 나뭇가지는 또 나뭇잎과 다르게 가라앉는 게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군요. 솔빈이는 웅덩이 속에 비추는 내 모습이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군요. 소정이는 그러면 웅덩이를 보면서 가장 예쁜 표정을 지어보고 싶다고요? 그럼 다른 어린이들도 웅덩이를 보면서 가장 자기가 짓고 싶은 표정을 지어보는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그럼 웅덩이를 보면서 각자 원하는 표정을 지어보아요. 하나, 둘, 셋. 와, 우리 다솜마 어린이들이 이렇게나 다양한 표정들을 지을 수 있다.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밌는데요? 다솜마 모여라. 모두 모였나요? 모두 모여주었군요. 그런데 우리 다솜반 어린이들이 다 모였는지 선생님이 한번 세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우리 16명의 다솜반 어린이들이 다 모여주었군요. 그럼 이제 아까 우리가 교실 안에서 말했던 약속 기억나나요? 그래요. 우산꽂이통에 우산을 정리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아까처럼 한 줄기 차례 서서 유치원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출발! 그 웅덩이에 이렇게 풍덩풍덩 넣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웅덩이가 이제 비가 계속 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깊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수업 실현을 할 때는 디테일한 걸 계속 생각하면은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진짜 비가 오고 있어. 근데 아까 도입 때 그래 다행히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우리가 바깥놀이를 나갈 수 있다고 했었지. 그런데 웅덩이가 금세 이렇게 풍덩 소리가 날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하시면서 디테일한 부분을 잡아가면 좀 더 완성도 있는 수업 실현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과학적 측면이 들어간 건 좋아요. 근데 좀 더 놀이스럽게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나뭇잎 배를 띄워본다든지 그와 관련해 좀 놀이스럽게 풀어가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과학적 요소를 이렇게 넣으시려고 노력하신 부분이 저도 보였어요. 그래서 뭐 무거운 걸 넣어도 보고 물에 가라앉는 거, 뜨는 거 이런 걸 조금 언급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실제 아이들은 그냥 나뭇잎만 띄워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조금은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 그냥 나뭇잎을 여러 개 띄워보는 거, 뭐 배 띄워보는 거 이런 식으로 놀이로 풀어가셨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웅덩이 속에 비친 내 얼굴을 보고 이제 아이들이 표정을 짓는다고 했는데 뭐 그 표현을 좀 해주셨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두는 뭐 기분이 좋아서 활짝 웃고 있구나, 누구는 어떤 표정을 짓고 있구나. 그러면서 선생님도 표정 한번 지어보면서 약간 같이 놀이하는 모습을 여기서 좀 더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희가 문제의 장화를 신고 왔다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놀이에 녹여서 장화를 신고 뭐 첨벙첨벙 해본다든지 이렇게 장화를 활용해서 우산을 활용해서 놀이할 수 있는 모습을 좀 더 넣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산 장화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셨으면 조금 비 오는 날 할 수 있는 활동 3가지가 좀 풍부하게 나왔을 것 같은데 지금은 빗소리 듣기, 뭐 달팽이 관찰하기, 웅덩이에 돌멩이 같은 자연물 넣기, 얼굴 비춰보기 약간 이런 식이어서 약간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두 다 교실 안으로 들어왔나요? 들어왔군요. 좋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 바깥놀이를 나가봤는데 어땠나요? 시완이는 비가 오는 날에 볼 수 있는 동물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재밌다고 해주었어요. 윤서는 비가 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다양한 느낌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서 그랬던 게 너무너무 재미있다고 말해주었네요. 서완이는 웅덩이 속에 돌멩이랑 나뭇가지랑 나뭇잎을 넣어보았는데 어떤 것은 뜨고 어떤 것은 가라앉는 게 너무너무 신기했다고 생각을 했군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어떤 활동을 해보는 게 재밌을까요? 다음에는 그러면 비가 온 날에 볼 수 있는 동물들을 직접 몸으로 표현해보는 게 좋겠다고 시연이가 말해주었는데 다른 어린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다들 재밌을 것 같나요? 그래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비가 온 날에 볼 수 있는 동물들을 직접 몸으로 신체 표현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얘들아, 벌써 선생님 뱃속에 방금 소리를 들었나요? 맞아요. 방금 선생님 뱃속에 꼬르르 소리가 들렸지요. 너희들이랑 이렇게 재미나게 놀이를 하다 보니까 벌써 배가 고픈 걸 보니 점심시간이 된 것 같아요. 너희들도 배가 고픈가요? 너희들도 오늘 재미나게 놀았더니 배가 고픈군요. 그러면 우리 손을 깨끗이 씻고 밖으로 나가서 점심을 먹을 준비를 하러 가볼까요? 출발! 이상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전반적으로 수업을 보시면 수업 실험 파트 부분 이제 강의 들으셨는지 아직 모르겠는데 10강의 이제 자유놀이 부분에서 전개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면 풍성해지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하셔서 교사로서 뭐 자료도 지원해주고 시간 공간 이런 것도 확장해주고 같이 놀이도 해주고 이런 모습을 좀 더 다양하게 넣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표정이 되게 밝고 활기차시더라고요. 근데 문장의 끝에 힘이 약간 들어가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강하게 들어가실 때가 있어가지고 이게 강점 요소는 물론 아니지만 좀 더 부드러운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조금 교정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걸 바로 쪼라고 하죠. 저도 이제 이런 쪼가 심했던 사람이었어가지고 이런 쪼를 인지하면서 계속해서 고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지금 말 끝도 올리시지만 말 중간중간에 어미를 이제 올리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거 계속 영상을 한번 찍으면서 스스로 피드백도 해보시고 연습하시면 충분히 고치실 수 있으니까 끝까지 열심히 노력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제 수업을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에서 교사가 이게 놀이 3가지를 해야 되는데 교사가 계획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선생님께서 하신 것처럼 나가서 일단 그때그때 흥미를 받아들이면 되는 건지 궁금해 하셨는데 2가지 중에 따지자면 아이들이 이제 그때그때 반응을 보이는 거에 맞춰주시면 되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아들과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어떤 놀이들을 할 수 있는지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놀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놀이를 진행하면 또 좋은 게 지금 놀이를 4가지를 진행을 하셨는데 사실 그냥 수업만 들었으면 저는 3번째 놀이와 4번째 놀이가 그냥 웅덩이 놀이 같거든요. 표정 비추기 놀이와 나뭇잎 띄우기 놀이가 같은 웅덩이 놀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브레인스토밍을 만약에 하고 넘어갔다면 그럼 우리 뭐 첫 번째, 2번째 놀이 그거 하고 3번째로 웅덩이 뭐 나뭇잎 띄워보는 놀이 4번째로 웅덩이에 표정 비춰보는 놀이 이렇게 해보도록 할까요? 하면 누가 봐도 4가지 놀이를 하는 사람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이런 명확하게 짚어주는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브레인스토밍 해보는 부분을 앞에 꼭 넣어서 다시 한번 실현을 해보시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업 실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조건이에요. 근데 지금 조건이 빠졌어요. 꼭
조건을 챙기셔서 수업을 하시는 연습 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제 2차 준비가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이 정도 수업 하시는 거면 정말 잘하시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연습 하다 보면은 훨씬 더 잘하실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럼 남은 기간 동안 더 화이팅 하시고 좋은 소식 있으면 저희에게도 꼭 들려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